여러분, 원래 거실에 무조건 이것은 있게 하세요. 이것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은 원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분들 모두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자라고 말해지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고 말입니다. 네, 우리가 믿고 원하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세상 만물은 모두 일정한 진동과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이것이 서로 맞게 되었을 때 변화가 생기고 결과가 생기게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의 주파수가 서로 맞아야 우리에게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네, 이것은 좋은 것을 두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두면 나빠지고 불행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는 무조건 질서와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실이 어수선하면 절대 기운이 모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이며, 이곳으로 모든 기가 모여 집안 각각으로 흩어지게 되기에 절대 거실을 잘못해 두면 번영을 할 수가 없고 또 행복 역시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항상 거실은 질서가 있게 해두세요. 뭐든 불안정한 것은 거실에 두지 마시고, 혹 보기에 좋지 않은 것, 왠지 꺼림직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치우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원래 거실에 무조건 책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건도 성남이요 건도 성녀이니 음양합일후라야 만물화생이라고 말입니다. 네, 이는 양과 음이 합쳐져야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말이고, 또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기운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는 을사년 음기가 아주 강한 해이라 무조건 기회순환처, 즉 혈처에 강한 양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책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항상 책을 몇 권 탁자 위에 올려두시고 이것을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원래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행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는 꼭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거실에 큰 거울을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에이, 누구는 두라고 하고 누구는 두지 말라고 하고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단 하루도 큰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어색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단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는 것 같고 또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분은 행복하게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운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거실에 거울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님들 역시 거울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셨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맑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그리고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 글들마다 이 거울 경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운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학문은 운을 얻기 위한 행동과 그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제 등 뒤에 대형 거울이 보이시죠?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거울을 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운과 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앉아서 보이는 곳에 꼭 목표를 두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안에 보이는 곳에 목표를 두세요. 그리고 지갑 속에도 목표를 꼭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틈나시는 대로 이 목표를 보시면서 꼭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오프라 윈프리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에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의식의 힘은 정말 무한한 거예요. 단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오늘 당장 여러분들만의 목표를 꼭 세우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큰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큰 목표를 세우십시오. 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가족을 대접하세요. 그래야 그들이 어디서든 대접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가족분들이 어디서든 대접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들이 멸시받고 함부로 취급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네, 그러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먼저 가족분들을 대우하고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한꺼번에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가 둘이 되며 둘이 넷이 되고 이 넷이 스물이 되며 이것이 나중에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인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족분들이 절대 밖에서도 이런 대우와 존중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항상 그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늘 타협하시고 늘 배려하세요. 그리하면 그들은 무조건 어디서든 대우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차가움은 없게 따뜻함만 가득 두세요. 여러분 항상 다가가는 사람이 되세요. 네,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늘 다가오기만을 바랍니다. 자신이 먼저 다가가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최소의 사회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익숙치 못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 혼자 앉아 있으면 곁에 다가가 같이 앉아주세요. 그리고 미소를 지어주세요. 분명 이러함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이 행복이 여러분을 아주 부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서는 항상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만 하십시오. 여러분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 역시 절대로 없어요. 네, 우리 조상님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 풍수에서도 좋은 행동을 해야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에이, 누구는 나쁜 말, 나쁜 짓 정말 많이 하는데 잘 살더라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자인 척 하는 사람, 행복한 척 하는 사람, 또 잘 사는 척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또 이 마음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번영도 하고 또 행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꼭 여러분의 가정 거실에 두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래 거실에 꼭 두어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